대표님, 컨설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택은행의 정보 시스템 진단을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제가 대리쯤 되었을 때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30년쯤 된 것 같네요. 컨설팅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과거의 컨설팅은 어떤 진행이 되었냐면 고객이 문제를 얘기하고 컨설턴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어떤 필요성, 방향성에 의해서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가 고객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객의 문제를 정리하고 또 컨설턴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IBM 메인프레임에서 CICS 코볼 프로그래머로 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때도 프로그래머로서 상당히 뛰어난 프로그래머였었고, 제 기억으로 남자들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코딩을 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또는 정의한 된 문제가 기업의 성과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일도 재밌겠다 생각하던 차에 제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MIS 컨설팅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MIS 컨설팅 부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컨설팅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스스로 뛰어난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좀 제가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제가 그 전 직장 포스데이터에 있었을 때 포스데이터 홍보팀에서 저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취재할 때 담당했던 기자가 제 기사를 쓰면서 제목으로 뽑은 것이 가슴이 따뜻한 프로라고 했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저게 정말 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다 그리고 프로다라는 것은 컨설턴트에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프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컨설턴트로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그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업무 지식, 인더스트리의 경험, 또 I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통찰력, 두 번째가 국어 능력, 세 번째가 학습 능력인데요. 통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들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와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사실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 능력이라는 것은 컨설턴트가 파악한 사실 또는 결론, 문제, 원인, 여러 가지 보고할 주제가 있는데 그러한 보고할 주제들을 얼마나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하느냐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구성 능력,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학습 능력은 컨설턴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알고 반은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에 접근할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배운 것으로부터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국어 능력이라고 봅니다. 컨설턴트는 보고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통찰을 가진 보고서를 하더라도 그 보고서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보고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컨설턴트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컨설턴트 결론으로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국어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이 컨설팅은 글쓰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취준생들이 투이 컨설팅은 글쓰기를 굉장히 혹독하게 시킨다라고 해서 좀 꺼려진다라는 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이 컨설팅은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컨설턴트의 기본이 국어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누구나 다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쓴 글을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교정해 본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맨 처음에 쓴 글이 초보가 만약에 한 100점 만점에 7점 된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만 더 고치면 글이 수준이 90점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번 더 고치면 거의 95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팁을 드린다면 글을 한번 쓰고 나서 그를 바로 손을 떼지 말고 글을 다시 한번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자신의 글을 남의 글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누구나 다 글쓰기 실력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컨설턴트로서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이신가요? 언젠가 어느 금융사 프로젝트에서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상황인데요. 결론을 내려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내려야만 그 금융사가 향후에 몇백억 단위의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현업부서, IT 부서 중에서도 개발부서, 운영부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결정을 못했고 그 과정이 오래 진행되면서 이 회사가 투자의 시기를 놓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안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턴트로서 제가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와 또는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그렇지만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의 대안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회 자리에서 모든 부서가 동의를 해주었고 보고가 끝났을 때 대표이사께서 컨설턴트가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보람은 컨설턴트로서 일하게 되면 종종 느낄 수 있는 보람인데요. 굉장히 짜릿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컨설턴트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두루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그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과 관점과 어려움 등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은 학습력인데 학습력은 꾸준한 습관으로 어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공부해보자 이런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 시간만큼 트렌드와 어떤 새로운 조류와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식은 부패합니다. 과거의 지식은 지금은 틀린 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것인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컨설턴트가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컨설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컨설턴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설턴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조직이나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